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토마토 패스에서 부동산 세법 강의를 맡은 전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법이다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러면 우리는 다 배우느냐? 아니죠. 이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세법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이니까 일단 범위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5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그럼 이 5가지는 우리가 사회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순서에 적용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집중적으로 배워야 될 5가지 세금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첫째.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 부동산의 거래 순서는 항상 기본적인 게 사고 파는 거죠. 팔고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팔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순서는 사고, 보유하고, 판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담하는 세금 뭐가 있죠? 취득세가 있죠. 그 다음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라고 있죠. 자, 이렇게 취득을 했으면 보유하고 있겠죠. 보유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 재산세가 있고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즉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요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있죠. 자, 이렇게 보유했다가 자금이 필요해서 판다, 매각 처분, 양도를 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의 조세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고, 보유하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순서에 의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재 순서는 이 순서를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맨 먼저 취득세 배우고 그 다음 등록면허세 배우고 이런 순으로 배우게 된다. 5가지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요걸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워야 될 5가지 조세 이름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첫째 조세가 나오는데 사회에서는 세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시험 볼 때는 조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세금 이러던 것을 공부할 때는 조세, 그러니까 조세란 무엇을 얘기한다? 세금을 얘기한다. 그럼 세금의 정의가 뭐냐?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첫째, 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과세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법에서 용어 오늘 배우게 되는데 과세라는 말은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매긴다. 그럼 주체는 누구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과세주체를 다른 말로 과세권자라고 얘기하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럼 아무나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겠죠. 딱 2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다. 해서 과세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이 없습니다. 끝. 그리고 어떤 목적이냐? 재정적 수입을 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선 운영 예산이 필요하겠죠. 이 예산 집행을 할 목적으로 세금이라는 걸 걷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 수입을 목적으로. 그리고 과세 요건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제일로 중요한 용어입니다. 세법에서 심장이라고 보면 되죠. 뭐냐?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을 얘기하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신 멋있으니까 세금 조금만 내. 당신 더 멋있으니까 세금 내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항상 모든 요건은 법률에 의해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과세 요건은 법률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세 법률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뒤에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과세 요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충족한 모든 자. 모든 자라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해당이 된다는 것. 그리고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라는 건 보상성을 얘기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야, 너 세금 내. 이거 해줄게. 이거는 세금이 아니에요.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너 일방적으로 이만큼 세금 내야 돼. 일방적으로 반대급부가 없다. 그 다음에 자,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급부다. 금전급부라고 하는 것은 세금은 금전으로 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세금은 다 돈으로 내야 돼. 그런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죠. 그럼 처음에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요거죠.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냐? 딱 두 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 다음에 과세 요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은 반대급부 없이 기브 앤 테이크가 없다는 것. 그리고 금전으로 납부한다. 끝. 이게 바로 조세의 성격이 됩니다. 요거 하나만 갖고도 30분 이상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에는 조세라는 건 이런 거구나. 끝.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에 관한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류해 보도록 하죠. 자, 조세 분류다. 조세 분류에서 금방 했습니다. 과세 주체 또는 과세권자가 누구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국가에서 걷어들이면은 국세라고 얘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면 지방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라고 한다는 것, 세법상의 국가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국세청, 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 그런데 국세청하고는 우리가 친하지 않아도 돼요.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서하고만 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지서나 서류가 날라왔어요. 그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보낸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이다. 세무서다. 그러면 국세구나. 근데 보낸 사람이 시장이나 군수가 보내왔다. 또는 구청장이 보내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내왔으면 지방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고지서나 어떠한 안내문이 나와서 세금과 관련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세무서다. 그럼 국세구나. 구청에서 왔다. 그러면 지방세구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 첫 번째. 국세는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지방세는 어떤 게 있느냐? 5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우는데 순서가 어떻다고 그랬죠? 그렇죠. 사고, 보유하고 판다고 그랬죠. 이 순서대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죠. 그러니까 5가지 조세 중에서 먼저 배우는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죠. 이게 바로 지방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5개 중요한 것 중에서 3가지가 지방세. 그럼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나머지 거는 앞으로 차차 배우게 되는데 오늘 요령 가르쳐 드릴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것 중에서는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은 다 어디에 해당한다?
그렇죠? 지방세에 해당한다.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국세다 그러면 5개 중에 3개가 지방세다. 그럼 나머진 국세. 뭐죠?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관계가 없죠.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5개 배우는 것 중에서 유치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5개 위주로 배우는데 지방세는 3글자야. 지방세 3개가 되겠고 그 다음 국세는 2글자예요. 국세. 그러면 국세 2개가 있다는 것. 아주 유치하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5개 세금 중에서 처음에 3개가 지방세, 뒤에 있는 게 국세. 이렇게 순서대로 배우면 돼요. 그 다음 국세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만은 2개 위주로 집중 공부하고 이거 이외에 친해야 될 것은 뭐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은 외워야 되느냐? 아니죠. 따져봐요. 교육세다. 그럼 교육은 누가 신경 써야 돼요? 그렇죠. 국가가 신경 써야 됩니다. 국세. 그 다음 농어촌. 농어촌은 누가 관리해야 돼요? 국가가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국세. 그 다음에 인지세. 수입인지라고 그러죠. 인지는 국가에서 걷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맨 먼저 5가지 정 모르면 5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운다고 했으니까 5가지만이라도 알아두면 되죠. 앞에 3개는 지방세, 뒤에 2개는 국세,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국세와 지방세를 배웠어요. 요거는 시험 볼 때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꼭꼭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나왔습니다. 요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걷어서 아무나 갖다 쓸 수 있어. 그럼 목적이 없어요. 용도 제한이 없어. 이런 걸 보통세라 합니다. 그럼 보통세는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배우는 5가지 조세, 5가지 조세는 다 보통세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 보통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세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시험에 나오는 건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 건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출제되느냐? 그 중에 튀는 거. 따라서 대부분의 조세가 보통세니까 의미가 없고 그러면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목적세가 된다. 그럼 목적세는 또 뭐냐? 용도가 지정이 돼 있어. 요 세금은 걷어서 여기다만 써야 돼요. 다른 데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세, 목적세 왜 외워야 되냐? 또 목적세는 세금의 이름에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나와 있어. 그 세금의 이름을 보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첫째, 농어촌 특별세. 이건 걷어가지고 어디에만 써야 된다고 되겠죠? 그렇죠. 농어촌 시설 기반학층에 쓴다. 아니, 공부할 땐 간단하게 농어촌 특별세는 걷어서 농어촌에 쓴다. 다른 데다 쓰면 안 된다. 용도가 지정이 돼 있죠. 목적세. 그 다음에 교육세. 걷어가지고 어디다 써요? 학교 시설에만 써야 돼. 따라서 교육세는 걷어서 교육에만 쓰는구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시설, 에너지시설, 환경시설에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교육세 그러면 전국의 교육시설에 대해서, 지방교육세는 지방학교에 대해서, 다른 데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지역자원 시설세다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시설에만 써야 돼요. 그럼 무슨 시설에만 써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방시설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걷어가지고 어디다만 써야 된다? 소방시설에만 써야 된다든지,
또는 오폐수 정수시설에 써야 된다든가 시설에만 사용이 돼야 된다.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끝.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세다 그랬으면은 다 이름 자체에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데 목적세는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고정입니다. 5개뿐이 없어요. 여기 있는 5개. 그런 다음 마무리 어려운 설명 들어가면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이고 국세 지방세 또 외워야 되냐? 또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지방세가 됩니다. 그러면 얘들은 지방자나 지역자가 없으니까 뭐가 되죠? 국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세는 몇 개뿐이 없다? 5개뿐이 없다. 이 중에 지방세에 해당하는 건 이름에 나와 있어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지방세가 되더라. 끝. 그럼 5개 중에서 지방세가 2개가 있다. 그럼 나머지 지방자나 지역자가 없으면 뭐가 된다? 국세가 된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농어촌 특별세를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가 목적세면서 국세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농어촌은 누가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 출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적세에 관한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목적세 용도 자체가 이미 이름에 나와 있다. 걷어서 어디다 쓴다? 농어촌에. 어디다 쓴다? 교육에. 어디다? 요 내용에다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것. 그래서 첫째 국세냐 지방세냐 하시고 그 다음 보통세냐 목적세냐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세의 전가유무. 조세의 전가유무. 전가라는 것은 뭐냐? 남한테 떠넘긴다. 남한테 떠넘기는 것을 전가라는 용어를 쓰죠. 그럼 뭐냐? 직접세, 간접세가 있는데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뭡니까?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나야. 그리고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내야 돼. 남한테 전가 떠넘기지 않았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부담하고 내 이름으로 납부해야 된다. 이건 직접세라고 그래요. 내가 벌었으니까 담세자도 나고 납세 의무자도 나다. 그러면 직접세는 공부 안 해도 돼요. 보통세처럼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조세가 다 직접세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다들 해당이 되면은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돼. 그럼 튀는 게 뭐가 있느냐? 간접세가 있다. 간접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은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사업자가 된다.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자,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쓰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10% 부과되는 게 부가가치세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옷가게를 합니다. 자, 이 옷이 1억짜리야. 그럼 1억짜리 금액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옷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 떠넘겼죠. 따라서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옷가게 주인은 뭡니까? 그렇죠. 소비자들이 부담한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대신 납부만 해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담세자가 최종 소비자고
그 다음 사업자는 걷어서 대신 납부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사업자가 누구한테?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인지세가 있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과거에는 출제 범위에 들어갔었는데 출제 범위에서 제외한 다음부터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왔어요, 여태까지. 물론 나올 수는 있겠죠. 직접세, 간접세 개념이니까. 그러나 올해 시험에서는 직접세, 간접세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설명하냐? 명세기 세법을 배우시는데 기본적인 용어는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법은 맨 뒤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맨 앞에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아직까지 5가지 세금을 배우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오늘 다 배우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죠. 왜냐? 앞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앞으로 배울 건데,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총정리해서 배우게 되니까 처음이 힘들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 특히 간접세, 직접세 개념은 이번 시험에 비중이 적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요건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건 뭐냐?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독립세예요. 나는 혼자서 못 나타나. 독립세가 있어야 곁다리로 나올 거야. 요걸 부가세라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조세가 독립세입니다. 따라서 독립세는 큰 의미가 없어. 그러면 부가세가 포인트가 되죠. 그럼 부가세라는 것은 추가되는 세금입니다. 여기는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아까 강조했던 거죠. 그 다음 지방교육세. 교육세는 그냥 부가세 하나더라. 이렇게 아시기만 하면 되고, 부가세는 2가지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가 있어요? 그렇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다. 얘는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세는 대부분의 배우는 게 다 조세가 독립세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부가세는 따라다니는 세금이다. 추가적인 세금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세를 다른 말로 본세라 얘기하고, 쫓아다니는 세금, 본세에 쫓아다니는 세금을 부가세라 하더라. 끝.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럼 부가세는 앞으로 우리가 강의 시간마다 빠짐없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 취득세에 쫓아다니는 게 뭐가 있냐? 등록면허세에 추가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연결이 맞나 틀리나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이건 취득세 배울 때 또 나오고 등록면허세 배울 때 또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2가지의 부가세는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 그 앞으로 배울 걸 한꺼번에 끝장을 내자는 얘기죠. 자, 좀 이따 그거는 끝장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인적 귀속 여부다. 이 말은 말이 어렵죠. 이건 뭐냐? 그 사람에 대해서 부과한다.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면은 인세라 얘기하고, 아니야, 사람은 필요 없어. 물건 자체에 대해서 부과가 된다. 물건에 대해서 부과한다. 뭐라고 그러죠? 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거냐? 인세. 물건에 대한 거냐? 물세. 그럼 얘는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자, 물세다 그러면 대부분의 지방세는 다 물건에 대한 세금이다. 물세다. 그럼 지방세 3개 배웠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다. 물세라고 그러죠. 그러면 국세는 뭐냐? 국세는 사람에 대한 거다. 사람에 대한 거니까 국세는 인세 개념이 되더라. 그럼 국세 2개 배웠어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것. 그럼 일단 5가지 조세 중에서 지방세는 물건에 대해서,
국세는 사람에 대해서. 끝.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재산세. 재산세는 인세도 있고 물세도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는 토지냐 아니냐? 토지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소유한 거에 대해서. 이건 인세 개념이에요. 그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건에 대해서 물세가 되는데 오늘 첫날에는 재산세는 양다리 걸쳤더라. 끝.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재산세 시간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그렇죠. 5가지 조세 중에서 지방세 3개는 물세에 대한 것, 물건에 대한 것. 2개는 우리가 국세, 사람에 대한 것. 그러나 재산세는 양다리 걸쳤다. 끝.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배우는 단원에서는 용어 정리가 어려우니까 이렇다 하는 뜻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세, 물세.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라고 나오는데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다 그랬으면은 뭐냐? 우리가 공식 하나를 미리 설명합니다. 과세표준이라고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곱하기 세율이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공식은 시험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모든 세금은 이 공식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과세표준을 가액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1억, 2억, 3억 이렇게 나오면 이걸 종가세라 하더라. 끝. 그 다음에 수량으로 나왔다. 수량, 면적, 건수, 수량으로 먼저 공부하면 되죠. 수량으로 표시가 되면은 종량세라고 하더라. 끝.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가액으로 하면은 종가세, 수량으로 하면은 종량세 이렇게 알면 되죠. 그럼 이제 이건 알겠는데 우리가 배운 5가지의 조세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거는 대부분이 종가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가지 조세는 항상 과세표준이 금액이 돼요. 1억, 2억, 3억. 그래서 종가세는 의미가 없죠. 다들 해당되는 건 시험의 출제 비중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종량세인데 종량세는 등록면허세 중에서 일부, 등록면허세 일부, 그 다음 인지세. 인지세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1장, 2장, 3장 바로 수량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럼 인지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필요합니까? 1장, 2장, 3장. 그래서 종량세가 되더라. 등록면허세 일부와 인지세는 우리가 종량세가 되더라. 끝.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조세는 뭐가 되느냐? 종가세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종가세와 종량세도 올해 시험에 출제 비중은 낮습니다. 이렇다는 뜻만 하셔도 됩니다.